21강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자, 이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인데 경제성 분석은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두 번째는요 어림셈법, 세 번째는요 비율 분석법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걸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 요 세 가지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면은 회수기간법 중에 할인 회수기간법 혹은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 거기 노량진이 있다.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장사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죠. 안 되는 건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10%라고 쳐볼게요. 근데 이제 A라는 부동산은 급매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20%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내부 수익률 혹은 기대 수익률, 요걸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년 있다 처분한다.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그야말로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10%밖에 못 얻죠. 요걸 감안해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왜 할인 현금 수준 조법이냐면 자,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할인율로 바꿔놔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요 할인 현금 수준 조법 맞습니다. 근데 수년제 가치법은 다른 형태로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죠? 이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10%로 빼니까 1억 909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다 투자해서 1억 2천 생기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벌면서 1억 2천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내 부동산은 1억만 투자했는데도 1억 2천 생기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무이라고요? 909만 원이 이무이다. 요거를 수년제 가치라는 겁니다. 수년가. 그래서 요거는 1억 909만 원을 현금 유입액의 현가라고 하는 거고 1억은 애초에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출액의 현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뺀 게 수년가인데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익성 지수는 이 유출액의 현가분의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성 지수가 분수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얘는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얘는요, 이거 어떤 비율 아닙니까? 가치 합산 원리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상충되는 경우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으로 선택하라. 왜냐하면 수년제 가치법은 그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내부 수익 이거는 이제 얘는 복수의 내부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 얘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로 선택하게 되면 항상 부를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몇 가지 때문에 항상 우월한 제도가 수년제 가치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림셈법은 그야말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은 소득의 발생 계속 발생할 거 아니냐 이걸 감안해서 하는 건데 승수법은 그 소득분의 소득을 이렇게 나누기입니다. 이게 소득이 밑으로 가고 투자액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 유, 순, 전후라고 있을 때 이게 다 소득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뭘 빼줘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죠. 여기서 총 투자액을 기초로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분 투자액을 기초로 해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조소득. 순소득 승수는 밑으로 뭐예요? 순영업소득. 근데 얘네들은 조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이런 거 조소득 아닙니까? 다 이제 내가 가져갈 소득,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죠. 위로 뭐가 올라온다고요? 총 투자액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세후현금 수지는 밑으로 세전현금, 세후현금 들어가는 거죠. 위로는 자 세전이나 세후는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비교해서 작은 게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네들은 전부 다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를 뒤집어 놓은 것은 이거 수익률법이라 하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비율 분석법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거죠.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하면 종합 수익률,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걸 뒤집어 놓으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인데 요거를 세전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 쓰고 요걸 자본 회수기간이다 이런 용어도 쓴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몇 번 칸을 그려서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율 분석법은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자, 대부 비율은 이렇게 내가 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내 돈은 5억을 투입했다.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는 얘기예요?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8억 분의 3억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LTV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좀 다른 용어인데 요거는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그러니까 5분의 3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부채 비율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 3,0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돈 벌어서 빚을 갚고도 남죠. 그러니까 1보다 클 경우에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500원인데 얘는 500원인데 얘는 1,000원이다. 그럼 0.5라는 얘기죠. 이때는 그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그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소득은 1,000원인데 얘는 10원씩 밖에 안 되고 이러면 비율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자꾸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도장을 계속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